혼자 집으로 들어가는 나를 지켜보고 뒤따라오는 누군가가 있다면 얼마나 섬뜩하겠습니까? 여성을 몰래 뒤따라가서 집에 침입하려던 남성의 모습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많은 분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을 함께 보시죠. 네, 어제 오전 6시를 조금 넘긴 시각입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한 건물 내부 CCTV 영상인데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는 여성이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뒤에서 나타난 모자를 쓴 남성이 닫히는 문 쪽으로 이렇게 손을 뻗습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밀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정말 간반의 차이로 문이 잠겼습니다. 이 남성의 동작이 1초만 빨랐어도 여성의 집 안으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 문이 닫혔는데도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서 있습니다. 잠긴 현관문 손잡이를 붙잡고 문을 손등으로 두드리는 모습도 보이고요. 저렇게 현관문 앞 조명이 꺼지니까 잠시 계단 근처로 이동을 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현관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눌러보는 듯한 동작도 하고요. 문이 다시 열릴 기회를 엿보는 것처럼 잠긴 문을 계속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는데요. 정면에 있는 이 CCTV 카메라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급히 저렇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한 1분 정도를 저렇게 복도에서 서성인 뒤에 자리를 떠났는데요. 영상 속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방금 보신 영상이 어제 오후에 SNS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경찰이 저 사라진 괴한의 행적을 쫓는 수사에 들어갔죠. 지금 저 영상만 보면은 정확히 저 남성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를 여성과 함께 타고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복도 한켠에 있다가 여성이 문을 닫는 순간 재빨리 와가지고 문을 붙잡는 모습을 보셨는데 팀장님 너무 무섭네요. 그러니까 여성분이 문을 비밀번호를 확인하고 들어가는 순간, 문 닫는 순간에 바로 따라왔어요. 저기 열렸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러니까 저 범인이 실제적으로 강도인지 아니면은 뭐 성폭행범인지 절도범인지 확인 안 됐지만은 일단은 저 여성을 숨어서 본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진을 봐서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내릴 수도 있었던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 바로 따라왔으니까 천만다행으로 여성분이 빨리 문을 닫아서 그렇지 만약에 조금만 저 나온 1초만 늦었어도 그 범인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 후로는 상상하기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던 거죠. 이 남성과 여성은 아는 사이였나요? 저도 영상을 보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 쪽으로 손을 뻗어서 두 사람이 아는 사이고 따라 들어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피해 여성은 저 영상 속에 있는 괴한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더 섬뜩한데 저희 채널A 취재진이 저 상황이 일어나기 바로 전 저 건물 밖에서 일어났던 CCTV 영상을 지금 보시는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앞에 하얀 원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이제 앞서 갔던 여성이고 뒤에 지금 남성이 한 3명 정도 있는데 저 맨 뒤에 따라오고 있는 빨간색 원으로 표시한 남성이 그 앞서 보신 CCTV 영상 속 괴한이란 말이죠. 여성이 한번 고개를 돌아가지고 얼굴을 한번 확인하는 것 같더라고요. 흘낏 한번 쳐다보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 모습을 봤을 때는 저 남성이 건물 안에서 미리 기다렸다기보다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을 뒤따라서 이제 따라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게 그러니까 골목길까지 이미 이전부터 이 여성을 사실상 미행하고 있었던 거죠. 사실상 이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점찍고 따라왔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지금 골목부터 계속해서 저 국방색 모자와 옷을 입은 남성이 여성을 미행하는 모습을 저희가 단독으로 확보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게 그러니까 집안에 있었던 게 아니고 멀리서부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까 이 실내의 복도의 CCTV 장면을 보면 지금 제가 이 취재에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함께 타지 않았다고 해요. 그렇다면 상당히 여성은 엘리베이터에서부터 공포감을 느꼈을 거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히려 이 공간, 개방된 공간에서 오히려 신고 같은 것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인을 부르거나. 그런데 저 여성은 엘리베이터를 혼자 탔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던 남성은 지금 보이지 않는구나, 갔구나.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죠. 안심하고. 그런데 문제는 불시에 갑자기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잘 보시면 계단이 있는데 엘리베이터로 층의 위치를 확인하고 계단으로 더 빨리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올라오는 뭐 비상구가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상당히 좀 용의 주도하고 아주 주도 면밀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고 CCTV가 계속되면요. 저 남성이 노크도 하고 비밀번호도 눌러보고 문고리도 당겨보고 또 이제 서성거리다가 뭔가 줍는 장면이 있어요. 전 여기서 이건 범죄 정황이 너무 짙다. 그게 이제 정확하게 어떤 동작인지
확실하게 판독되진 않았지만 네. 적어도 제가 지금 이 장면인 보기에는 것 같은데요. 빨간색 테두리 안에 남성이 허리를 굽혀가지고 뭔가를 줍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바로 문고리로 가서 문고리를 만져요. 그러니까 문고리를 저게 만져요. 무슨 의미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혹시나 네. 뭐 밑에 떨어져 있는 뭐 휴지나 네. 아니면은 뭐 쓰레기 같은 거를 주워서 네. 문고리에 찍힌 지문을 지우려는 거 아닌가라는 지우려는 동작으로 가능성도 보입니다.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저 직전에 아까 보시지만 CCTV의 존재를 인식하지 않습니까? 의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는 타겟을 정했고 지금 목표를 찾아서 왔는데 1초의 차이로 실패한 거예요. 네. 그래서 남성이 이제 어떤 잠재적 범죄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CCTV가 날 지금 찍고 있네. 그렇다면 빨리 흔적을 지우고 사라져야겠다.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지금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문에다가 이제 이 접촉했던 것들에 대한 지문 같은 것을 이제 지우려고 했다라는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고요. 예. 합리적 의심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동종의 전과가 있는 경우일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다행인 게 이 남성을 오늘 검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이 112에 신고를 했고요. 저 보신 영상이 어제 오후에 인터넷에 SNS 등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급속히 확산됐거든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해서 CCTV 속 저 남성의 이동 경로를 역추적을 했습니다. 밤새 이제 추적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향한 곳은 이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원룸이었어요. 남성이 이제 원룸 밖으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경찰이 원룸 주변을 이렇게 에워싸고 잠복을 한 상태에서 몇 호에 사는지 탐문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저 남성도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공개된 영상에 저희가 이제 뭐 흐림 처리를 하긴 했지만 목 부분에 커다란 문신 흔적이 있어서 이 잡히는 게 사실상 시간 문제인 상황이었거든요. 결국 오늘 아침 7시쯤에 스스로 112에 전화를 걸어서 자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요. 15분 만에 경찰이 이 남성의 주거지 원룸 안으로 들어가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잡고 보니까 30대 남성이었고요. 뭐 저항 없이 체포가 됐는데요. 이 집안에서는 그 범행 당일에 영상 안에서 이제 남성이 입고 있었던 옷, 쓰고 있었던 모자, 동일한 모자가 발견이 됐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서 입건을 했죠. 자수를 했고 저항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신원이 드러날 것을 알고 미리 좀 형량을 줄이기 위한 어떤 실수였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예,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자수강경을 적용받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고 특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 의도가 뭐였냐, 뭐 강간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는 뭐 강도의 고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에 의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먼저 다른 그런 범죄 혐의를 차단하고 주거침입에 대해서만 이제 처벌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인터넷에서 굉장히 화제인데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더 공부에 떨게 만들었는데 사실 성폭행 의사를 지금 이 영상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SNS에서는 지금 강간 미수 사건을 다뤘지만 실제적으로 저 범인이 문을 열려다 못 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강도일 수도 있고 성폭행일 수도 있는데 실행 착수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성폭행이라든지 강도 처형할 수가 없고 단지 그 공용사용 부분 면적의 목도라든지 계단을 들어오게 되면 주거 침입이 가능하니까 네. 주거 침입죄로 일단은 긴급 체포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남성이 범죄에 착수한, 실행에 착수한 건 주거 침입까지만 확인이 되고 그 이후에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혐의를 이 SNS상에 나오는 것처럼 성폭행 미수 이렇게는 지금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SNS에서 한 사람들은 자기 추정으로서 강간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실행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드러난 영상만으로는 이제 강간미수가 아니라 이제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주거침입 혐의는 충분히 뭐 입증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지금 공용 부분인 계단 이쪽에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주거침입죄에서의 주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나 만약에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자취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네. 이제 아빠 신발을 갖다 놓기도 했거든요. 네네. 많은 여성분들이 아마 불안하실 거예요.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을 하고 또 네. 대처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주거 안전 법 이거는 뭐 법제가 만들어져 있는 법률의 법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이런 좀 위험한 상황을 피해갈 수 있을까라는 궁여지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성의 구두 정도는 기본적으로 혼자 사는 독신 여성분들도 문 앞에 놓든가 신발장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라.
그리고 남성의 속옷을 베란다 같은 곳에 걸어두라는 지침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걸어놓고 계속 방치하면 아주 뭐 스토커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루에도 여러 번 이 집을 베란다를 만약에 노려보고 있다면 이 남성 속옷이 몇 날 며칠 걸려 있으면 더 수상해진다는 거예요. 네. 아, 저거는 코스프레일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한 두세 벌을 장만을 해서 수시로 위치도 바꿔주고 교체해주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신경을 쓰면서 독신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정말 여성에게는 안전하지 않다는 반증 아닌가 네. 하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뭐 홀로 사는 여성을 위해서 남성의 굵은 목소리로 녹음이 된 상황별 멘트가 올라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목소리로 이제 안전을 지킨다고 뭐 보이스가드라고 하는데 남자 목소리로 누구세요? 아, 좀 가세요. 잠 좀 잡시다. 이런 목소리를 미리 올려놔가지고 휴대전화 같은 데 내려놨다가 이제 혼자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 틀라고 하는 거거든요. 뭐 이건 참 이런 요령이 이런 뭐 음성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올라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참 안전하지 않은 사회라는 걸 반증하는 거죠. 하나만 덧붙인다면 네. 이 스토커나 이런 잠재적인 어쨌든 위험한 여성을 타겟으로 하는 범죄자의 경우에 우편물도 많이 뒤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택배를 많이 받거나 혹은 우편물을 받을 때 본인의 명의를 꼭 써야 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이 주문 같은 거 할 때는 꼭 남성의 이름으로 아니면 중성적인 이름으로 하라는 지침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소한이라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네요.